지금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총 56만 2,517개라고 딱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전 이때 아파트 매물이 전국적으로 44만 1,740개였는데 매물이 소화되고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매물은 1년 전에 비해 27%가 더 늘어났고 가격 잠김,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매물이 18만 4천 호 정도가 쌓여 있는데 물론 18만 4천 호 중에는 약간의 중복 매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 부진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마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물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3년 동안 지금이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자, 어떤 분은 직장 이전으로 송파구의 아파트를 매수해 볼까 해서 알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높고 또 취득세마저 많기 때문에 그 꿈과 계약을 포기하고 전세살이를 택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세가는 조금씩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집을 사서 거주하고 싶어도 취득세가 무서워서 집 사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부진한 현상, 그것의 주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금리 부담이겠죠. 이자 부담입니다. 두 번째가 고가 또는 고분양가, 가격 거품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에 심리적 부진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야 됩니다. 취득세가 무서워서 못 사겠다,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채로 새 집을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새로 사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몇 %입니까? 8%를 내야 됩니다. 자, 문제점을 다시 정확하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집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가 않아서 그 사이에 이사가고 싶은 아파트의 값은 또 올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취득세가 8%다. 그러면 부담이 아주 크죠. 자, 더 큰 문제는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해서 이사를 못 가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어떤 강의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집값이 자기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나라에서 강제로 고향을 만들어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투기를 막겠다라면서 3주택,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최대 12%까지의 취득세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또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8%, 3주택 이상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의 경우에만 12%의 취득세를 내죠. 만약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얼마 내야 됩니까? 8%니까 8천만 원을 내야 되죠. 자, 그럼 집값이 얼마입니까? 최소 10억 8천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이 집을 최초 구입자가 산다고 가정하면 10억 8천만 원에서 3% 취득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집값은 갑자기 11억 124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몇 번 집값이 구르다 보면 15억 아파트가 15억 되는 것은 뭐 아주 잠깐 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취득세 중과는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뭐 투기를 막는 효과는 조금 있었을지는 몰라도 아파트값 폭등에는 오히려 일조한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말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부동산을 뻥튀기는 투기를 막고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이 집을 사기 좋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폭등한 가격으로는 중서민층이 그 집을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가 부동산의 거품을 잡는 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2년 연속 100만 건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 건수를 제가 연도별로 체크를 해봤더니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19년에는 121만 건이 좀 넘게 거래가 됐고 2020년에는 157만 건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 부동산 값이 너무 무섭게 막 치고 오르던 21년에는
40만 건이 훅 줄어서 117만 건이 조금 넘게 거래가 됐죠. 자, 그리고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에는 64만 9천여 건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에는 반등하는 아파트 가격의 힘을 얻어서 다시 소폭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64만 건에서 73만 건으로 늘었죠. 사실 요즘에 이런 뉴스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한남동이 신고가 거래됐다. 압구정동 아파트가 신고가 거래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시지만 진짜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팔리는 것만 팔리고 나머지는 아예 손님조차 없습니다.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구축이랄지 또는 나홀로 혼자 덩그러니 있는 아파트랄지 이런 곳은 아예 거래 문의조차 없습니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신축을 사고 싶어도 내 집이 안 팔리면 나중에 취득세 중과를 맞기 때문에 당첨이 돼도 계약을 못합니다. 자, 신규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정부가 2022년 12월에 취득세 중과가 부동산 거래 침체를 유발하고 또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 라고 하면서 완화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요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대 여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매수 매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요. 현행 취득세는 부동산 폭등을 자제시키기보다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트리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적정선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하는데 업체 찾고 인터넷 정수기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그게 무슨 걱정이야. 아정당이 있는데 포장이사, 이사청소까지 한 번에 이게 해결돼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다는 거지.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을 해준다 이거잖아.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니까 퇴근 후에 언제든지 전화 한번 해봐.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이거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대해서 최대 77만원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뭐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최신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니까 구독하고 당첨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60일 우리집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분들이 제 채널을 거의 매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를 만난 국회의원분들은 표영호TV 정말 내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취득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 나온 김에 양도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양도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뭡니까?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통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집값을 잡고자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거둔 효과는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0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었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자에 대해서는 한 60%, 그리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자에 대해서는 한 70% 세금을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다가 20%포인트, 이게 2주택자입니다. 30%포인트는 3주택 이상자, 그분들에게 더 과중하게 매겼습니다. 세금을 많이 부여하면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아마 이런 정책을 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값이 더 뛰고 서민들은 오히려 집 사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려고 믿습니다. 지금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죠. 이 배제 시한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지난번 종부세, 그리고 오늘은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기는 막고 거래는 원활하게 만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려면 부동산 가격의 뻥튀기를 막아야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뻥튀기를 막을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차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게 빌라 이야기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빌라는 정말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 선명하게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서울 강남 3구 말고 강동구랄지 다른 구에 대한 그 부동산 전망 그리고 또 가치 있는 아파트 추천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요 제가 조만간 임장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은 뭡니까? 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